네, 안녕하십니까.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. 오늘은 깨달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나라는 조계종은 북방불교에 속하죠. 특히 이제 가나성이라고 그래가지고, 일시에 확철되고 하는 것이죠.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남방불교는 약간 점수적인 방법을 쓰죠. 그래서 거기는 좀 수행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길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북방불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깝깝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단박에 깨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 화두를 해서 생각을 끊어버리고 이제 본성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죠.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어, 가나선에도 얘기하지만 좀 요즘 말로 하면 수행의 달인들이나 하는 좀 접근법이지,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실제 깨달음을 느끼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. 그래서 수행의 달인들한테는 남방불교 수행법보다는 훨씬 에, 단박에 깨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나, 수행의 달인이 아닌 일반 수행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순서를 차곡차곡 정해져 있는 남방불교 수행법보다도 더 좀 어려울 수 있다. 이제 이러한 어떤 양쪽의 특성이 있어요. 자, 그런데 에, 그 가나선을 가르쳐 주는데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참 가르치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듣고 있는 사람들도 참 깝깝하기는 마찬가지예요. 왜냐하면 그것을 무명촉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. 안입이 설신의로 듣고 이해하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. 화두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건 해오지요. 머리로 이해하는 깨달음이지, 예, 실제 본성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실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봐도 생각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본성은 아니거든요. 간만의 차이인데 그거 넘어가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. 화두 들고 선배 든 사람들은 많죠. 뭐 그런 경험들은 뭐 화두 들고 수행하신 분들은 다 갖고 있을 텐데, 그렇다고 그게 본성하고 간만의 차이인데 그걸 보기가 참 힘들어요. 간만의 차이인데 그거 1mm 넘어가기가 10년 20년 뭐 평생 못 건너갈 수도 있어요. 사실 깨닫고 보면 그 자리인데 그게, 근데 그게 그렇지 만만치가 않아요.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이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는 이제 스승이 이제 인가를 해주는 작업을 하죠. 아,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차라리 거꾸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. 수행을 해서 본성을 보는 게 아니고 가나선을 해서 그게 아니고 먼저 공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화두를 들면 화두가 다 깨져 버리거든요. 원래 화두가 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 방편이기 때문에, 공을 봐버린 사람한테는 그게 문제가 될 게 하나 없어요. 1700개 화두가 그냥 다 깨진다고요. 그거를 화두를 가르치시는 분이나 그것을 머리로 듣고 있는 분이나 깝깝하긴 마찬가지인데,
그거를 아직도 몇백 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야. 그 몇몇 명 들어가야 뭐 몇 명 그 깨닫고 나오는 그렇게 어려운 그 수행법을 가지고. 그래서 이 가슴 명상에서는 먼저 그 무아라든지 아공이라든지 법공을 그 먼저 깨우쳐 주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두를 깨워보라 그러면 다 깨거든요. 예를 들면 뭐 부무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든가 무자 화두라든가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든가 뭐 병 속에 있는 뭐 저기 뭐야 그 새를 꺼내보라든가 어디서 온 물건인가 했더니 한 바퀴 춤을 추더라. 이게 무슨 뜻이냐. 다 깨지거든요. 그냥 안 깨지는 게 없어요. 하나만 깨면 다 깨지는 거예요. 공만 보면. 자,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역발상이죠. 사실은 화두가 공을 보기 위해서 드는 방편인데, 남방불교에 비해서 더 우수한 방법이다 해서 이제 북방,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개발된 방법인데, 대스님께서 한 방법인데,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0년, 20년에도 아직도 계속 화두만 들고 계신 분도 많고, 상기병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, 중대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, 이게 참, 들어가는 사람에 비해서 나오는 사람은 참 적어요.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. 뭔가 다른 방법, 역발상 해보자. 공부부터 먼저 보자. 근데 공을 머리에서 왜 보느냐. 원래 머리는 이게 디지털이에요, 디지털. 여기는 아날로그고. 근데 공은 굳이 얘기하면 디지털도 아날로그도 아니지만, 아날로그 아닌 아날로그거든요. 그래서 가슴에서는 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.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기 때문에. 자, 디지털은 생각하는 거고 아날로그는 보는 거란 말이에요. 굳이 얘기하면. 원래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다른 뜻이지만 수행해서 보면. 그래서 그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공은 아날로그거든요. 굳이 얘기하면 디지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핵심은 공을 먼저 보고 화두를 깨자. 사실 공부면 화두 깰 필요도 없지만 깨는 이유는 내가 이게 제대로 된 공을 받는가 해서, 제대로 된 공이 아니면 화두가 안 깨질 거고, 공을 제대로 봤으면 1700개 화두가 다 깨질 거고, 이런 어떤 검증적 차원에서 화두를 보자는 거죠. 그 공을 보기 위한 방편으로 화두를 들은 게 아니고, 내가 공을 제대로 봤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꾸로 화두를 깨어보는 거죠. 근데 그것이 머리에서는 그 공을 보는 게 어려워요. 여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. 그러나 가슴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론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공의 그 차원이 없는 무국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훨씬 이원성 세계보다는 좋다는 거죠. 사실은 무국과 이론성 세계는 사실은 뭐 엄청 가까운 거거든요. 그러나 이 이원성하고는 천지 차이예요. 이원성 세계는 우리가 안이비서신의로 보는 세계고요. 우리 공은 명촉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세계예요. 안이비서신의로 보는 게 아니고. 그렇기 때문에 공을 먼저 볼 수가 있다. 자, 그동안 어떤 수행의 불교적 본성을 보는, 이거는 저 영성과 인성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. 뭐 그리스도 보좌라든지 이런 얘기한 건 다른 얘기니까요. 혼동 없으시기 바라고요. 우리 본성, 영성,
인성이 있는데 영성과 인성은 또 다른 문제고, 그 본성에서 깨달음을 얻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거꾸로 공부터 보고,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무아, 그 다음에 아공, 법공 뭐 비슷한 얘기면서도 좀 다른데, 이것을 먼저 철견한 다음에 화두를 깨는 것이 낫다. 이렇게 하면 이거 단박에 깨치는 것이 된다. 이렇게 되겠어요. 제 말을 듣고 한번 내가 이번 생에 죽기 전에 꼭 한번 깨닫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결심이 있으신 분은, 오히려 그런 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견문도 넓으시기 때문에 저의 그 지도를 더 확실히 잘 받으세요. 불교에 대해서 개념이 없이 오시는 분들보다 더 제가 말하기 전에도 그 현상을 미리 다 이해하시고요. 그러한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. 자,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